470개 이상이 되는 도시등 지원센터의 역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지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빈집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활동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 양성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활동 분야는 지금 현재 빈집 관련된 문제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특히나 제가 표현하는 이 빈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폐가라던가 아니면 비어있는 집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상가라던가 아니면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지역의 빈집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빈집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플랫폼들이 실제로 소비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집애라는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에 들어가 보면 실제 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한 정보조차도 많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보 또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필요한 지역들, 나와 연계되는 지역들의 빈집을 찾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채널은 그린대로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물론 그린대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지역마다 역할을 해서 빈집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빈집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개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이 빈집 정보들을 취합하는 형태를 넘어서 이제 지역에서 이런 빈집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예를 들면 지역에는 이장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관리단은 아무래도 본인의 지역에 빈집들을 잘 알 수 있는 형태의 생활을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주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공유시켜야지만이 추후에 이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이 이장의 역할에서 지역의 소통을 함께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빈 공간의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서 관계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장관리단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빈집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요즘은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 때 되게 많이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 위에 한 분이 더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건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안에서 좋은 상품과 콘텐츠를 파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 건물의 가치와 목적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빈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양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플러스 우리가 빈집을 보통 활용할 때 법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시골 빈집 같은 경우에는 땅은 있으나 집은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의 역량으로서 이런 빈집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뭐 하나 붙이거나 뭐 하나 활용할 때 굉장히 허가될 부분들도 많고 제한 사항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빈집을 활용하는 세대들이 청년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생각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청년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이런 빈집에서 살면서 뭔가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떠날 유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세대라던가 시니어 세대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역에는 청년 제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를 위한 제도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에서는 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타이틀 안에 굳이 나이 39세나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45세를 묶지 말고 이 콘텐츠가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청년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빈집 관련된 교육들을 보면 대부분 민간 협회에서 체계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들이 정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체들이 나서서 그런 교육들을 함께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주제인 도시행 지원센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 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음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샘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도시행 지원센터의 환경을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3년차, 4년차 되다 보니 주민들 또한 지원받는 게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다 보니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는 형태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원을 넘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 센터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활성화라는 개념에서 크게 네 가지 주제는 상권, 문화, 주거환경, 관계 활성화입니다. 저는 천만도시에 태어나서 천안을 걸쳐서 지금 현재는 삼천포라는 작은 지역에 기촌했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경험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에서 경험했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관계들과 지금같이 작은 도시에서 경험하는 관계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모델과 똑같은 비즈니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치가 다를 수가 있고 특히나 작은 도시에 갈수록 관계에 따라서 제 생의 결과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능력보다 관계가 중심이 되는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자원, 아무리 능력 있는 자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도시행 지원센터의 활성화 센터의 역할로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주체들이 나용도 테이블을 좀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슈퍼컴퓨터와 개인용 컴퓨터를 대결하면 당연히 개인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요. 개인을 병렬로 연결하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냅니다. 이 얘기는 많은 주체와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도시행 지원센터라던가 도시행 교육들은요. 일부 사람들이 80% 이상 중복이 돼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고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깨야지만이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분야가 단순하게 사업이 아니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서는 도시행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이론을 넘어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도시생 대학은 사람들에게는 축복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의 개념에서 아카데미, 즉 평생교육원의 형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도시생 교육을 받는 주체가 주민들은 받는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새롭게 채용된 도시생 지원센터의 직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은 굉장히 국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특히나 교육들 자체가 굉장히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특히나 사례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강의 때 일어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약을 먹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요. 그 할머니를 보고서 옆에 할머니가 그 약 좀 줘봐 라고 한 겁니다. 그 약을 복용했는데 B라는 할머니는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할머니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아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역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는 거면 아무리 좋은 사례를 보더라도 그것을 우리 지역에 적용해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외부의 사례를 보고 일본의 사례를 보고 프랑스 사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행 사업들은 단순하게 지원 사업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4.0에서는 사업에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그거의 첫 번째 스텝들은 교육의 변화, 그 다음에 주체들의 변화, 그 다음에 주체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다 안 쓰셨네요. 더 쓰셔도 되는데. 저도 사실은 도시계 4.0이 궁금해서 한